자, 오늘은 유라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 대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시 3편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는 백석의 수라입니다. 자, 수라라는 것은 불교적 용어인데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옥 혹은 난장판, 눈 뜨고 볼 수 없는 세계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백석이라는 시, 백석이라는 시는 되게 유명한데 여러분들 백석이라는 시인이 나오면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백석시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 민족 혹은 우리 민족의 공동체를 상징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격 보겠습니다. 서사적, 상징적 되어 있습니다. 서사적이라는 것은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상징적이라는 것은 이 시에 사용된 소재가 어떠한 특정한 의미를 상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재 보겠습니다. 무엇으로 이 시를 썼느냐? 거미를 버리는 행위를 가지고 이 시를 썼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시적 하자가 거미를 밖으로 버리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인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주제라는 거죠. 이 주제 보겠습니다. 붕괴된 공동체 회복에 대한 소망인데, 그러면 이 시 속에는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붕괴된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고, 그 붕괴된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드러날 것입니다. 시를 읽으면서 거미를 버리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붕괴된 공동체가 어떻게 표현됐는지, 그에 대한 회복에 대한 소망은 또 어떻게 표현됐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인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시적 하자는 계속해서 동일한 얘기를 반복한다고요.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인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어디로?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거미가 왔는데 그냥 쉿!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이 행위를 할 때 나의 정서는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무심함 혹은 그 생명체에 대한 죄책감 같은 건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문 밖은 지금 상황이 어떤데요? 차디찬 밤이라고요. 아주 비극적 상황이라고요. 자, 그런데 밤이란 것만 시 속으로 가지고 들어와도 암울한 현실이 되겠죠. 그런데 차디찬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감 중에 어디에 일치합니까? 촉각이죠. 촉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비극적인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언제인가 새끼 거미 쓸려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하다. 1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새끼 거미 있던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휙 버렸어요. 그 다음 조금 있다가 큰 거미가 새끼 거미 내가 버린 그 자리에 왔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 나의 심정은요, 짜릿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쾌락이 아니죠. 뭐겠습니까? 뭔가 아까 그 새끼 거미를 이 큰 거미가 찾으러 왔겠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 이때 짜릿함은 쾌락이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바로 죄책감의 정서가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적 화자의 정서가 무심함, 죄책감 없음에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죄책감을 가지는 것으로 변화됐죠. 그러면 이런 죄책감을 느꼈으면 시적 하자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올바른 행위를 해야 되겠죠. 무엇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바퀴라 새끼 있는 곳으로 가라며 서러워한다는 겁니다. 이 시적 하자 동일한 행위를 반복합니다. 나는 문 밖으로 버렸대요. 무엇을요? 그 새끼 거미 찾으러 온 큰 거미를요. 여기 보세요.
그냥 버린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다가 짜릿 죄책감이 동일한 행위를 또 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에는, 두 번째 버리는 행위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다음 행위에 나타납니다. 찬바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며 서러워한다라는 거죠. 내가 밖으로 보낸 이유는 지금 새끼가 문 밖에 있으니까, 그곳이 찬데 아주 험한 상황인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그곳인데 거기 새끼 있으니까 새끼 만나러 가라는 거죠. 이런 행위를 할 때 나의 정서는 서러움이다 라는 거죠. 시적 화자의 정서는 또 서러움으로 변화됩니다. 자, 그 다음 긴 년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아린 가슴, 슬픔의 정서가 싹기도, 없어지기도, 사그라들기도 전에 또 무슨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디서 좁쌀만한 알에서 가재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적은 새끼가, 무척 적은 새끼, 깐난쟁이요. 이번엔 큰 검이 없어진 곳으로 와 아물거린다라는 거죠. 큰 검이 없어진 곳. 1년에서 새끼 검이 휙, 2년에서 큰 검이 짜릿 휙, 세 번째 아주 작은 검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 아주 작은 거미는 깐난쟁이, 완전 아기, 누구의? 이 큰 거미에. 이때 나의 정서,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엄청 슬프다는 거죠. 왜일까요? 이 시적 화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한 집안을 박살을 낸 거예요. 박살을. 그러니까 뭐 죄책감이 그게 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메인 듯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슴이 메인 듯하니까 그러면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을 했겠죠. 어떤 행위들을 했을까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누가요? 그 작은, 어미 잃은 작은 새끼가 내 손에 오르기를 하라고 나는 손을 이렇게 내어 밀었대요. 왜? 여기 와서 놀라고, 엄마 잃은 아기야 여기 와서 놀라고 했더니 분명히 울고 불고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워하며 달아나 버렸다라는 거죠. 왜? 아기들은 다른 사람 무서워하지요. 더구나 자기 가족 풍비박산 만들었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때 나는 서럽다라는 거죠. 서러울 수밖에요. 한 가족을 풍비박산내고 나머지 그 애기 어떻게 놀아주려고 하지만 도망가 버렸다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란 종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린다. 나는 또 동일한 행위를 합니다. 버린다라는 거죠. 이 작은 것을 문 밖으로, 이 문 밖, 차디찬 밤이 존재하는 비극적인 곳입니다만 엄마와 그 다음에 형인지 누이인지도 모르는 그 거미가 있는 곳으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밑으로 보시죠. 이것이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에 걱정하며 있다가 쉬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즉 내가 이 작은 새끼, 요만한 새끼를 다시 밖으로 버린 이유는 가서 엄마나 누나나 형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거미는 사람이 아니죠. 이 시적 화자가 엄마, 누나, 형으로 표현했어요. 무엇을? 거미로요. 이유가 있겠죠. 일단 여기에 사용된 표현 방법은 뭘까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당연히 의인법이다 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의인법으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지금 무엇입니까? 거미 가족이 해체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에 의해서? 시적 화자에 의해서. 그런데 얘네들을 이제 사람의 삶으로 끌어오는 거죠. 즉, 이 시를 반영론으로 제가 한번 현실을 끌어들여서 감상을 하면 이 거미 가족은 바로 우리 민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
즉 거미의 삶을 우리 민족의 삶으로 드러낸 거죠. 즉 거미 가족 해체는 우리 민족의 공동체 해체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문 밖으로 버리는 행위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민족 공동체 회복을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아까 주제에서 찾았죠. 우리 공동체 붕괴됐다. 그리고 그 붕괴된 공동체를 회복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거미 가족의 해체와 그 다음에 만나기나 했으면 하는 마음을 우리 민족의 공동체의 붕괴와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자, 제목이 수라였잖아요. 수라. 자, 난장판,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옥 같은 세계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겠습니다. 거미 가족이 해체되는 그 모습이 수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백석의 시, 그것을 가지고 해석하면 거미 가족의 해체는 우리 민족 공동체 해체라는 거죠. 우리 민족 공동체가 해체된 모습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수라, 난장판, 지옥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석이 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백석의 수라에 대해서 복습해 보았습니다.